일단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것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누구에게 궁금하다. 이렇게 손들고 마이크를 드리면 누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시면 저희들이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고요. 저는 아까 이창원 소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양평군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팀장 민영희입니다. 예,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우리 군도 올해 2월 달부터 공고를 냈다가 종합장사시설 4월 30일 접수한 마을이 없이 마감이 돼서 다시 한번 재공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을 만나봤을 때 주민들이 주시는 그 우려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충분히 이제 현대화된 시설이라든가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오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개인에게 건강상의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자료는 이런 단순한 자료만으로는 안 된다. 그 화장시설 주변에 있는 주민들을 단연간 모니터링해서 토건조사 결과 암 발생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근거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갔을 때 주민 우려사항으로 4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환경과 교통 혼잡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격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아까 우리 박문수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한다든가 우리 최재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적으로 아직 공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권을 수익 사업을 주겠다라는 말씀들을 다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가장 내세우는 것이 부동산 가격 하락과 길가로 내 앞에 장내 차량 다니는 거 싫다.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를 드셨습니다. 얘기가 잠깐 중복됐는데 환경적인 자료로서 이렇게 이제 표본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가 있는지 단순히 저희는 이제 화성 한백산도 많이 가고 홈페이지도 확인했을 때 매 분기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에 대해서 기준치 이하이다라고 설명을 드리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한 가지 예로 예전에 그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었다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느냐 이렇게 파고들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 담당자로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 계실까요?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로 한 기당 6억 원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화장로가 가장 비싼 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불신도 있고 저희도 연회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들 제 얼굴을 보십시오.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게 사실 좀 화성 한백산일 때도 우리 수원하고 그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적였는데 그 불신을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다 알만한데 그거 뭐 2-3km에 있다고 그 화장장에 온 걸 마시는 사람이 뭐하고 그런 사례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다니면서 받는 그런 공해 가스가 더 훨씬 심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은 참 답답하더라고요. 연회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그랬거든요. 만나는데 조사하고 아마 저희가 데이터를 다 저희 수원연회장도 그렇고 다 공개하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공개한다면 그리고 와서 보신다면 누러지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분은 그냥 다른 게 싫은 거죠 무조건. 그러니까 괜히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서셔서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백산이 마지막인 거니까요. 그 수원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경기도 환경공원에서 조사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미치 못했다 하면은 뭐 할 말 없죠. 근데 그 정도의 데이터 가지고 온다면 6억짜리 화장로를 가지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입니다. 박문수 과장님께 혹시 그런 관련 자료가 있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부에서 연구한 결과로 화장한 분골, 그다음에 화장했을 때의
발생하는 오염물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는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 문제 없다입니다. 예, 아무 문제 없다가 그러니까 화장을 할 때 나온 우리나라 현재 화장을 할 때 나오는 어떤 그런 뭐 가스의 성분과 그 다음에 그 분고 자체가 뭐 토지나 뭐 이런 강물과 섞였을 때 문제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일 텐데요. 후자는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고 전자는 그거는 이제 시설을 어느 정도까지나 그런 오염물질들을 사전에 걸러내는 장비를 갖춘 시설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는데 지금 여기 연 회장 우리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가장 비싸고 신식에 있는 어떤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도 더 나은 장비를 구입할 수는 없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 정도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으나 네, 그 정도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복지부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가 있습니다. 화장장은 복지부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근데 반려동물 화장장은 아마 농림축산부에서 관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 부처가 이관돼 있기 때문에 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 예상되는 문제점을 과장님께서는 조금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이걸 지자체에서 쉽게 일할 수 있게끔 좀 마련을 해줬으면 제도 마련을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장사법은 사람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장사법으로 시설 투자를 할 때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 투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다르면 당연히 재정 주머니가 다르고 그리고 반려동물에 대한 화장 문제까지 고민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직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부서가 별도로 있을 테니까 거기서 혹시 뭐 대안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뭐 이게 장사시설 만들 때 반려동물 전용으로 된 뭐 화장로를 뭐 그거 규모를 좀 작게 별도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콜라보를 좀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요구가를 접수받고 있는 그런 부처에서 요구한 바는 없으니 제가 굳이 먼저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솔직한 답변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시대일보 이동화 기자라고 그러고요. 말씀을 잘 듣고 좋은 공부가 됐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장에서 화장을 왔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지금 어느 정착 단계에 오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 시설에 대한 부족분들이라든지 인기 문제 우리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게 왔는데 혹시 그 화장이 아닌 북유럽에서 유행한 걸 제가 기억하고 그 빙장에 대한 그 도입 가능성과 그 빙장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문제 하나 질문 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보통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장을 지낼 때 매장을 했을 때 보통 묘지를 쓸 때 밭이나 산골을 쓰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가 좀 걸리지 않는 항상 꺼림칙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저 스스로 그런 걸 느꼈던 부분인데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지금 뭐 선분법인가요? 산장인가요? 그 제도나 또 산골인가요? 그 전에 수목장 이것이 법적으로의 어떤 불법적인 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묵인되는 건지 이 부분의 한계가 어디까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이 되게 어려워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면 3분장은 법제화가 2024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25년도 1월 달부터 제도화가 되고요. 그래서 그 하위법령을 제정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3분장을 하면은 처벌이 된다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민들께서 3분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3분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강이나 이런 데다 이렇게 뿌리시고 뒷산에 뿌리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안 된다는 거 없으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법제화가 됐는데, 법제화가 된 이유는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거 만들다 보니까 규제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게 있어서, 목적은 양성화인데 좀 규제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위법령에서 잘 해결하려고 할까라고 하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3분 할 수는 없죠. 예. 아마 국립공원에서도 3분은 불가능할 겁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전부 다 설악산 가셔가지고 막 국립공원에서 최고로 좋은 그런 소나무 밑에다가 막 어르신들이 살짝 묶어 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립공원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상수도 보호구역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근린생활지역 안 되죠. 예. 도시 한가운데서 선분한다 그러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곳을 이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분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정확하게 지정하는 작업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수목장제도 여쭤보셨는데, 수목장은 예전부터 법제화가 되어 있고 현재 자연장지를 갖고 있는 그런 장사 시설에는 여유분이 있는 수목이 있으면 언제라도 수목장이 현재는 가능합니다. 단독 수목장도 있을 수 있고 가족 수목장도 있을 수 있고 공동 수목장도 있고요. 제가 최근에 갔다 온 바에 의하면 충남 보령에 기억의 숲이라고 어디입니까?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 조림 시설입니다. 거기가 국가 조림 시설인데 아주 소나무랑 이런 것들이 멋있습니다. 거기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목재를 이렇게 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목재가 여러 가지 뭐 난방이라든지 등등의 산업에서 이제 써왔지만 지금은 그 목재를 배다가 불 때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국유림인 그 산림장을 산림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나를 만드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목장 제도는 저희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보는 그런 블루오션인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기 매장시 묘지나 밭에 이렇게 묘를 만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묘는 묘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에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목 변경을 사전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묘를 조성하실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화장이 거의 80% 아니 93%까지 왔기 때문에 화장한 이후에 그 분고를 분묘 형태로 보관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대부분 봉안당 형태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데, 예전에 2001년 이전에부터 조성되어 있던 그런 묘지들은 그런 불법 사전에 묘지 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만든 묘가 많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토지 소유주가 문제 제기를 할 때, 이럴 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역시 또 분무 기지권이라고 하는 민법상의 권리로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소유의 토지인 밭이나 이런 데다가 예전에 묘를 만들었던 거를 법률적으로 합법이냐라고 하면 불법은 맞는데 굳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찾아다니면서 과태료 처분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빙장 도입 가능성 여쭤보셨는데 학술적으로 또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빙장 도입성, 그러니까 얼려서 이렇게 처리한다는 겁니다. 빙장이니까요. 이 제도가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그 방식, 도입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 없고 아직까지 그렇게 여론화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사 방법도 있긴 하구나 정도로 인지하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자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첫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복지국가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연히 복지국가를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출발은 베버리지라는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보고서를 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의 한 일간지에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에버리지가 말한다.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가 이야기했던 장사문화의 혁신, 장례문화의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과장으로 고생해 주신 권혁성 원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동안 패널 토론을 하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